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윤입니다. 오늘은 미련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미련이라는 거, 우리 삶에서도 버려야 할 것이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없애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시장에서 항상 미련과 욕심 같은 것들과 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미련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은 우리 삶에서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최대한 빨리 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낫죠. 그것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의 미련,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버려야 할 것인데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흔히 발견되고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특히 시장에서 나타나는 미련, 어디에서 관찰할 수 있는가? 고점에 대한 미련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이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사람들은 과거 고점에 대한 미련,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한 종목의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고 지금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면은 쭉 과거에 올랐다가 자, 여기서부터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주가가 한 20-30% 정도 빠져요. 여기 차트는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 이상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세 달 정도 조정을 거치다 보면은 주가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이런 패턴이 관찰됩니다. 주가 하락이 멈추고 서서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정고점을 넘어서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자, 이런 생각에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우하향,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는 2021년의 차트인데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2021년, 2023년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100년 전의 미국 종목들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고점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다시 정고점을 넘어서서 상승할 거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지만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시장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을 갖고 지난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이 다시 오길 바라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제가 뉴스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14일 날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하면서 주가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일 만에 비투가 5천억이나 급증할 만큼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비투가 단기간에 5천억이나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종목별로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비투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삼성 SDI의 비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 비투 급증한 거에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비투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현금으로도 2차 전지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우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8월부터 꾸준히 주가가 떨어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 도달했고 반등이 온다면 주도주로서 옛 영광을 되찾으러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 영광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2차 전지를 많이 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옛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시장은 잔인한 곳이고 돈 많고 힘센 놈들이
이기기 쉬운 것이죠. 개인이 산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돈 많은 놈들이 시장을 움직이기가 좋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시장은 그리 정직한 시장이 아니죠. 기관과 외인들이 개인의 동향을 파악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 시장의 환경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리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기관과 외인, 개인이 과연 공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제로섬 게임을 하기를 원할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과 공생하려는 태도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옛 영광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 자, 이런 업종이 과연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미련과 관련해서 시장에 회자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 노인이 칠면조 사냥을 위해서 덫을 놓았고 칠면조가 이 덫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10마리의 칠면조가 들어왔는데요. 덫에 칠면조가 많이 들어오니까 함께 온 꼬마가 노인에게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덫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칠면조를 보고, 자, 노인은 한 마리만 더 잡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덫에서 한 마리 칠면조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9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전에는 10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9마리가 됐구나. 그러면은 한 마리가 다시 덫 안으로 들어오면은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10마리가 되면은 집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번에는 2마리가 덫에서 더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7마리가 남은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9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7마리만 남으니까 노인은 9마리가 있을 때 집에 안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2마리가 덫 안으로 들어와서 9마리가 되면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갔고 이번에는 칠면조 3마리가 덫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좀 전에 7마리가 있을 때 9마리가 되면 집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3마리가 빠져나가면서 4마리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노인은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생겼죠. 덫에 7마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빠져나간 3마리가 다시 덫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덫 안에는 4마리의 칠면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칠면조는 계속해서 덫에서 빠져나갔고 결국에는 1마리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온 꼬마는 1마리가 남았으니 1마리라도 챙겨서 집에 가서 칠면조 요리를 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자, 1마리라도 챙겨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럴 수가 없었죠. 10마리를 잡을 수도 있었고 7마리를 잡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4마리를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다시 4마리가 되고 7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마리 가지고는 도저히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다시 칠면조들이 덫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꼬마에게 말했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덫 안에 있던 마지막 칠면조 1마리마저 덫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날은 어두워졌고 노인은 주변에 덫으로 들어올 만한 칠면조가 1마리도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빈손으로 꼬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몇 마리가 있었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그런 미련 때문에 판단을 흐리고 행동을 잘못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미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미련을 가져봐야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든 시장이든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는 언제나 과거의 영광 뒤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 과거의 왕좌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다음 시기에 또다시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지는 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가 시장에 떠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과연 새로운 스타가 누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저 역시도 항상 새로운 스타가 누구일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스타가 누가 될지 정하는 것은 저도 아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죠. 결국 스타를 만드는 것은 돈이 많은 놈들, 돈으로 이루어진 게
주식시장에서의 스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 많은 놈을 쫓아가야겠죠. 시장에서 가장 빠른 놈은 외국인이고 기관은 따라가고 개인은 느린데,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곳인 시장, 여기에서 가장 빠른 외국인을 따라간다면은 콩고물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을 따라가거나 돈 많은 놈이 올 만한 곳에서 기다리는 전략, 그렇게 한다면 뒤처지지 않고 설거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 많은 놈, 빠른 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 최근에 뉴스 기사에 좋은 내용이 실려 있어서 거기에 나온 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1월 15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니까 하루 동안 삼성전자를 3,300억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는 1,000억, 그리고 셀트리온 231억, 현대차 229억, 한미반도체 219억 원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과 현대차, 자동차와 헬스케어 업종이 들어있는데요. 기관은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 종목과 업종을 보니까 반도체와 2차전지, 인터넷이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반도체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활용을 한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영광,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스타,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만들어 봤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